네, 14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샤이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시간에 샤이니의 핵심 구성 요소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보시면 이 UI와 그리고 서버로 되어 있는데 크게 UI는 사용자와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고요.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서버는 이 인풋과 인풋으로부터 사용자에게 받아온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이제 그래프 같은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줄 내용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UI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서버고요. 네, 핵심 작동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작동 방식은 이 리액티비티라고 하는 건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데이터가 어, 변화할 때마다 그 이벤트를 서버에서 캡처를 해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주고 바로 다시 그 사용자의 UI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 리액티비티가 이제 대표적인 작동 방식인데 이 리액티비티 관련된 함수들이 한 6, 7가지를 주요 함수들이 6, 7가지가 있고요.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 렌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오브젝트를 만드는 함수고 리액티브 함수는 그 리액티브한 변수를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여기 지난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인풋을 받아서 이제 각각 두 개의 다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런 코드였는데 리액티브라는 함수를 써서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준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이제 두 개의 아웃풋에서 동시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isolate 함수는 리액티브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함수고요. 왜냐면 슬라이드 바 같은 걸 움직일 때 그 움직일 때마다 수시로 변하지 않는 걸 원할 때도 있기 때문에 isolate 리액티브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함수이고 observe 이벤트 함수는 유저 인풋에 어떤 발생하는 이벤트에 이제 반응을 해서 어떤 행위를 어, 아웃풋을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이고요. observe 함수는 observe 이벤트랑 비슷한데 이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변수의 값이 변하도록 만들 때 그 내부에서 변하는 값들은 이제 굳이 우리가 아웃풋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해 줄 때 옵저브 함수를 써주고 이벤트 리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리액티브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고요. 리액티브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액티브 변수를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이것도. 근데 이제 리액티브 함수랑은 조금 다른데 리액티브 함수는 외부에서 사용자가 인풋으로 준 값을 그러니까 실제 리액티브한 값을 받아서 새로운 리액티브한 값으로 만들어주는 여기서 봤죠? 새로운 값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리액티브입니다. 받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리액티브 밸류 같은 경우에는 어, 어디서 받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리액티브한 변수를 새로
만들어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주요 함수들을 몇 가지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봤었고,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었죠. 어, 그게 이제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만든 게 슬라이드 바를 움직일 때 리액티브 하지 않죠. 리액티브 하지 않은데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변하죠. 누를 때마다 리액티브 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벤트, 옵저브 이벤트에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이벤트 리액티브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인데, 오늘은 이 화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하고, 어, 이제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 이 커스터마이징 어피어런스라고 해서, 이제 일단 처음에 제가 그 샤이니를 말씀을 드릴 때 HTML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웹페이지죠. 그래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웹페이지를 그 좀 그 배경 지식을 알면은 더 유리하겠죠. 일단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게 이제 HTML이라고 하는 태그인데, 새로 한번 그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태그가 이제 HTML은 기본적으로 그 HTML로 시작하고 HTML로 끝납니다. 제가 이거를 그 뭐 my HTML이라고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HTML 이게 지금 HTML 코드가 아니네요.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html로 확장자를 해주면 이게 HTML로 바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네, 이게 기본적인 태그예요. 헤드 정도 붙죠. 그 다음에 바디. 이게 우리가 보통 평소에 보는 HTML 그 태그인데 ihtml.html 네, 요거죠. 요거를 브라우저로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다 만약에 어, 월드라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 페이지 소스를 보시면 이제 제가 쓴 그대로가 나오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HTML 코드이고, 음, 여기 제가 적어드린 요 HTML 코드를 한번 그대로 적어볼게요. 이 앞에 메타 태그는 헤드 태그 중간에 들어가는데, 어,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UTF-8이라고 해서 한글 인코딩 가능하도록, 이게 없으면 한글이 깨지는 브라우저가 많죠. 이렇게 해서 한번 브라우저를 보면 이렇게 깨집니다. 한글이. 근데 요거를 넣어주면 한글이 잘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 div라고 하는 태그는 그 디비전, 그러니까 어떤 그 구획을 나눠주는 태그예요. HTML에서. 그래서 모든 어떤 그 구성, 레이아웃은 대부분 다 div로 시작하는 블럭이 많습니다. 이 클래스 같은 거는 이제 어떤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때 이런 클래스들은 어떤 뭐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 대시 플루이드라고 한 그 클래스들을 갖는 것들은 일괄적으로 어떤 스타일의 그 모양을 보여줘라 라고 지정을 할 수 있죠.
H1은 이제 글씨 크기를 가장 크게 만드는 태그고요. P는 paragraph, 문단을 정의해주는 태그입니다.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쓰는 컨텐츠를 쓰면 되는데, 텍스트를 쓰면 되는데, 이 스타일 같은 경우 이제 CSS 태그, 요 클래스랑 같은 그 속성인데, 어, 결국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클래스라는 거는 별도의 그 지정된 스타일을 해서 이런 클래스를 갖는 것들이 정의가 된 반면에 이 스타일이라고 이제 다이렉트하게 써주면 폰트 사이즈가 25가 되도록 이 안에 있는 블럭의 스타일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이퍼링크를 만들어주는 A 태그가 있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HTML 페이지이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샤이니에서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UI 서버 그리고 샤이니 앱 요 세 가지 실행을 해보시면 똑같이 실행이 되고요. 링크도 걸어집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그 UI 부분에 UI가 보시면 이 디비전으로 나누어진 그 어떤 블럭이에요. 아까 우리가 HTML 코드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대로 어, R에서 샤이니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태그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태그 이 달러 표시가 붙으면 태그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프레임 같은 어떤 변수들의 모임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H1 태그를 붙여줬죠. 그리고 이 P 태그 대신에 그 여기서는 그냥 텍스트만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가로 안에 컴마로 계속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전에 이제 우리가 그 R을 배울 때 이런 함수를 쓸 때 이 안에다가 그 어떤 파라미터들 값들을 넣어줬죠. 근데 이 플레이드 페이지라는 이건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어쨌든 이 이제 레이아웃을 정해주는 이 함수 자체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 파라미터 값을. 그래서 이 샤이니의 코딩 스타일은 이렇게 이, 이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자리에 우리가 코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어떤 코드든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분가로로 묶인 코드들도 있는데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긴 하지만 이제 있으면 좀 더 명확하게 이 오류가 안 생기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HTML 태그이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하이퍼링크 걸어주는 게 A 태그였고요. 그리고 볼드체로 하는 것들, 또 H 태그들이 H1부터 H6까지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뭐 도움말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여기에 UI에 우리가 HTML로 바꿀 수가 있고 HTML 태그로 그리고 이 앞에 태그를 사실 안 써주셔도 돼요. 이 안에서는 이 태그하고 달러를 써주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h1pa 이미지 이렇게 써주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 이제 결국은 UI는 태그로 그러니까 HTML 태그로 렌더링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UI의
그 렌더링 해주는 함수죠. 이 플루이드 페이지. 크게 이제 페이지하고 그 판넬로 보시면 돼요. 그 페이지하고 판넬인데, 페이지는 실제로 그 큰 화면, 브라우저 큰 화면 하나의 전체 페이지, 전체 화면을 얘기를 하고, 판넬은 그 페이지 위에 이렇게 어떤 우리가 말하는 진짜 판넬이 이렇게 떠다니는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XYZ 좌표계로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판넬이 Z축으로는 겹칠 수 있겠죠. 위쪽으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제 부스트랩이라는 어떤 스타일,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대부분 이 샤이니에서 쓰는 HTML 코드의 스타일은 부스트랩에 있는 미리 정의된 스타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보시면 이제 뭐 클래스가 붙어 있죠. 플루이드 페이지는 떠다니는 페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루이드 로우는 말 그대로 떠다니는 로우 한 줄이죠. 그리고 각 로우에는 컬럼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부스트랩 홈페이지에 가보면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부스트랩 굉장히 유명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이 부스트랩 덕분에 굉장히 웹사이트가 또 한 단계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인데, 여기에 도큐먼트에 보시면 레이아웃이 있어요. 레이아웃의 컬럼에 보시면 결국 이제 어떤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에 이 판넬을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하느냐가 주요한 그 어떤 웹 디자인의 주요한 그 어떤 방법인데, 보시면 이제 다 그 디비전으로 돼 있죠. 디비전으로 돼 있고 클래스들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클래스들은 이 클래스들 이름은 이 부스트랩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각 클래스들마다 이제 특정 이제 그 어떤 특성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아셔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음, 12개의 컬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체 화면에 보시면 로우는 2개가 있는데, 2개 수준으로 있는 거죠. 하나, 둘. 컬럼은 지금 각 로우마다 컬럼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달라요. 컬럼의 길이도. 그런데 사실은 요 길이가 12개로 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9개, 여기서 여기까지는 4개, 여기서 여기까지 6개. 그러면 2개가 남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2개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3개인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1개. 그러니까 1개 유닛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레이아웃의 어떤 기본이 되는 좀 룰 같은 건데, 이런 룰을 샤이니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디비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로우가 하나가 추가되면 또 디비전으로 이 로우라는 클래스에 어떤 디비전이 하나 추가가 되고, 이 안에 컬럼을 2개를 붙이겠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 렌더링이 돼요. HTML 그 태그가. 그래서 로우 하나에 컬럼이 2개가 붙는데, 하나는 3개짜리 컬럼, 하나는 5개 사이즈의 컬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8칸을 띄고 4칸짜리 컬럼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 뒤에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아마도 이게 이제 파라미터 이름을 제가 다 생략을 해서 그런데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그 컬럼 3개짜리에 이렇게 텍스트라는 텍스트가 붙습니다. 그 패널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이지하고 패널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지는 브라우저 상에 있는 그 전체 화면이고 패널, 제가 판넬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패널은 그 페이지 위에 그 오버랩이 되도록 붙어서 배치가 될 수 있는 어떤 컴포넌트인데 이 패널 안에 그 다른 HTML 컴포넌트들이 또 붙을 수가 있죠. 그 이 월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월처럼 이렇게 붙는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그 디비전에 똑같이 디비전 택이에요. 근데 클래스가 월이죠. 이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스트랩에서 이 클래스는 이렇게 보여라 라고 어, 미리 정의가 돼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슬라이드 인풋을 여기 넣은 건데 이거를 제가 UI에 넣어서 앱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듯이 어, 이 전체 페이지에 이 패널이 이렇게 붙고 이 패널이 이제 어떤 담벼락처럼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하기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몇 가지 패널을 보여드릴 건데 패널을 가지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화면을 구성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그 우리가 이제 페이지 여기 보시면 패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패키지드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페이지랑 패널 이 우리가 많이 쓰는 페이지와 패널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어,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레이아웃을 가져다 쓴다라는 측면에서 이 패키지 레이아웃을 한번 보시고 이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일단 그 월 패널을 이제 다 해드렸는데 그 탭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탭 패널도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어떤 페이지가 있으면 여기서 지금 이게 탭이죠. 이 하나의 큰 페이지에 탭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웹사이트 화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탭으로 이 두 개의 패널을 겹쳐서 보여주는 게 탭셋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탭 패널은 어, 이 화면 하나예요. 이제 화면을 보시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UI를 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패널이 있었죠. 여기도 세 개의 패널이 이렇게 HTML 코드로 웹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튜토리얼에 공식 페이지 튜토리얼에 나온 이제 코드긴 한데 플랫을 만들고 각각 다른 디스트리뷰에이션을 갖는 플랫을 만들고 버튼도 만들고 몇 가지 다른 레이아웃을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 앞에서는 이제 그 패널에 두 개만 넣었죠. 타이틀하고 요 플랫 아웃풋. 이 플랫 아웃풋은 어떤 공간을 하려를 해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타이틀은 이 위에 있는 이 탭의 텍스트가 되고 이 밑에는 사실은 지금 안 보이지만 플랫 아웃풋이라는 어떤 디비전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일단 그 밑에 것까지 같이 보시면 여기서 타이틀, 다음에 플랫 아웃풋, 다음에 액션 버튼까지 해줬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좀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좋은데 플랫 아웃풋이라는 것은 어떤 플랫이 그려질 공간, 그 자리 여기 이것만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디비전 해가지고 탭 페인 이렇게 나오는데 타이틀은 요거 그 다음에 또 디비전이 나오면서 플랫이 그려질 공간을 이렇게 위스랑 하이트로 잡아놨어요. 디비전 이 공간에 여기에 나중에 이제 플랫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버튼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제 UI가 3개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이제 플랫 그려질 자리만 공간만 만들어 놓고 버튼 하나만 보이는 상황이고 모든 탭에서 다 동일한 그 UI가 보입니다. 이제 이 UI에 서버 쪽에 이제 코드를 넣어 줄 건데요. 지난 시간에 그 서버 쪽의 코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버는 3가지 단계로 작동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인풋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받을 수가 있죠. 인풋을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아웃풋이라는 인터페이스에 전달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그 전달하는 과정은 이 렌더라는 함수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인풋, 아웃풋, 렌더 이 3가지 단계로 서버가 작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리액티브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인풋이 변하면 렌더가 신호가 가고 이 렌더에서 어떤 플랫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제 이 리액티브 밸류라는 거는 그 인풋에서 리액티브한 값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별도의 리액티브한 변수를 또 만들어주고 싶다 할 때 리액티브 밸류스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3개의 변수를 만듭니다. 아까 플랫을 그 3개를 만들려고 했었죠. 네, 3개로 그러니까 노멀이랑 유니폼이랑 카이스퀘어드 제곱, 카이스퀘어드 분포 이 3개를 만들려고 했었고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리액티브한 변수를 3개를 만든 겁니다. 이런 리액티브한 변수들이 어떤 버튼이 눌릴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요 버튼이 눌릴 때마다 어떤 그래프가 다시 나오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버튼이 눌릴 때 작동하도록 만들려면 결국은 이 리액티브 변수에 다이나믹하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값들을 할당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인풋에 어떤 이벤트를 관측하고 있다가 리액티브 변수에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했던 만들었던 그래서 이 인풋의 리폼이라는 여기 버튼 리놈이죠. 리놈 버튼, 리유닛 버튼 이렇게 버튼 아이디가 있죠. 얘네들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이걸 업저베이션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발생을 하면 만약 리놈에 발송을 하면 리놈에서 어떤 이벤트든지 발생을 하면 여기 리액티브 변수에 새로운 랜덤 넘버 노멀 분포로부터 뽑은 랜덤 넘버를 저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리액티브 변수에 값이 저장이 되는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더 필요한 건 뭐냐? 다음 단계죠. 아웃풋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근데 그림 그리는 거는 아웃풋에 전달하는 거는 렌더라는 함수만 가능하다고 했고, 이 렌더라는 함수로 아웃풋에 이제 어떤 특정 아이디에 전달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인데 이제 노멀일 때는 이 그 놈이라는 그 아웃풋 아이디에는 공간에는 이 노멀에서 뽑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린 그림을 전달해 주면 되겠죠. 이 전체적인 그 작동하는 방식이고, 다시 한번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리액티브하게 샘플링이 되면서 각 탭에서 다른 분포를 보여주는 그런 앱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그 탭셋 대신에 UI에 탭셋 대신에 여기서는 내부 리스트 패널이라는 그 함수를 써줬어요. 근데 이 탭 패널은 그대로입니다. 탭 패널은 그대로인데 이 탭셋 패널 대신에 내부 리스트 패널을 썼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그 금방 뭐 실행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탭 대신에 이제 왼쪽에 내비게이션 리스트가 뜨는 거죠. 그 엑서사이즈 하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금방 같이 해볼게요. 일단 여기 그래프에서 이 슬라이더 인풋 그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서 이 브레이크 대신에 슬라이더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앱을 다시 한번 여기다 추가를 해서 만드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 옵션이 사실 추가를 해보면 리액티브한데 리액티브 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더를 일단 붙여보면 앞에 슬라이더가 있었죠. 이 슬라이더 인풋, 네, 요걸 가지고 붙이는데 지금 이 앱이 보시면 왼쪽에 이거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레이아웃이 바뀌긴 하는데, 왼쪽에 이 부분에 위에 붙여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UI에 이 내부 리스트 패널 대신에 이 위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컴마로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 인풋들은. 네, 이렇게 넣어주면, 일단 넣어주고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넣어주면 네, 위쪽에 이렇게 붙죠. 슬라이더가 붙는데, 지금 이 브레이크를 뭐 한 30에서 100 정도로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미니멈이랑 맥시멈 값을 좀 조정을 하고, 이 값이 다이렉트하게 적용이 되도록 바꿔보면 30에서 미니멈 30에서 뭐 10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값은 뭐 50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이디죠. 아이디가 지금 인풋 아이디인데, 인풋 아웃풋은 서버에서는 이렇게 받아주죠. 인풋 달러 그 다음에 넘버였죠. 이걸로 다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인풋의 넘버가 변하는 값으로 이 브레이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앱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면, 네, 앱이 미리 실행되어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면 요게 이제 30부터 100으로 바뀌었고, 사실
리액티브 한 거예요. 지금 잘, 네, 네, 보이시죠? 그 30개로 했을 때는 브레이크가 이 정도 됐다가 100개로 올리면 이렇게 리액티브하게 바뀌죠. 이대로 놔둬도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값을 이렇게 리액티브하게 바뀌지 않고 음, 지금 샘플 버튼인데 샘플 버튼이 눌릴 때 바뀌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바뀌지 않고 샘플 버튼이 눌릴 때만 바뀌도록, 그러면 이 리액티브한 변수 리액티브 밸류를 리액티브 하지 않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isolate라는 함수로 이렇게 감싸주면 리액티브하게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엑서사이즈도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면 이제는 이걸 바꿔도 이게 변하지 않죠. 그리고 리샘플을 누를 때 이제 변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엑서사이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미리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을 따라서 가져다 쓰시면 돼요. 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레이아웃이 왼쪽에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어떤 그래프가 있는 그런 레이아웃인데, 이게 사이드 바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플루이드 페이지로 놓고 딱 이대로 외우시면 돼요. 사이드 바 레이아웃이라고 넣으시고 그 안에 사이드 바 패널, 그 다음에 메인 패널, 그러니까 패널이 두 개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로우 하나, 그 다음에 컬럼이 4개짜리가 하나, 그 다음에 같은 로우에 컬럼이 8개짜리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많이 한다 그러면 HTML이나 CSS 같은 거를 좀 틈틈이 배워 놓으셔도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사이드바 이 레이아웃으로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이것도 다이나믹하게 그 핸드폰으로 볼 때랑 컴퓨터로 볼 때 다르겠죠. 왼쪽에 이런 이제 사이드바가 있고 메뉴바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어떤 이제 그래프나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도 거의 비슷하죠. 보실 수 있는 레이아웃이고, 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부 바 페이지라는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여기 이제 플루이드 페이지 대신에 가장 상위에서 쓰이는 이 함수 대신에 쓰이는 건데, 요거는 사실 그 탭 앞에 봤던 그 탭 그 패널이랑 비슷한데, 이 내부 바 페이지는 페이지 자체가 이제 겹쳐져 있는 거죠. 앞에서 그 탭 패널 같은 경우에는 패널들이 하나의 페이지에 겹쳐져 있었으면, 이건 여러 페이지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탭 대신에 페이지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위에 이제 메뉴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서 봤던 그런 레이아웃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 내부 바 페이지가 이제 다른 특징이 뭐냐면, 내부 바 메뉴랑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가만히 아까 보시면 여기 이제 타이틀이 있었죠.
이게 마치 그 웹페이지에 사이트 이름 같이 왼쪽에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메뉴가 되는 건데, 이 내부 바 메뉴를 같이 쓰면은 이 페이지, 내부 바 페이지에 타이틀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그 탭 패널이 하나가 쓰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패널이 붙는 겁니다. 근데 이 패널이 페이지 붙는 거예요. 페이지처럼 크게 전체 화면에 붙는 거죠. 근데 여기 내부 바 메뉴를 같이 쓰면은 여기에 또 타이틀이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패널이랑 같이 쓰면은 이건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듣기보다는 실행을 해보시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일단 이렇게 모어라는 타이틀로 내부 바 메뉴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이 드랍다운 방식으로 이 패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이런 경우, 이런 이제 레이아웃은 사실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 굉장히 복잡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HTML과 CSS 코드를 가지고 일일이 만들어줘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샤이니 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몇 가지 요즘은 이런 이제 레이아웃을 만드는 게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스트랩 프레임워크를 써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데, 샤이니 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레이아웃이랑 같이 이런 서버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부분, 리액티브하게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제공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학기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R 프로그래밍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